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사랑을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9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3년 전에 정년퇴임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교실을 떠나던 날, 이제 저의 인생도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4년 전 30년을 함께 한 남편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을 함께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이가 떠난 후에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교직 생활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가정생활에 대한 후회도 밀려왔죠. 지금도 가끔 잠에서 깨면 남편을 찾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현실을 마주하는 게 참 힘듭니다. 자녀들은 어떠냐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둘 다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딸은 12년 전에 아들은 7년 전에요. 처음엔 한국에 있으라고 많이 말렸죠.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내줬어요. 지금은 둘 다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있답니다. 하지만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려요.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을 순 없잖아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때면 더 그리워집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더 외로워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죠.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가끔은 거울을 보며 이지연, 너 이러려고 교직 생활 35년 한 거니? 하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시니어 문화센터 광고를 봤어요. 다양한 강좌들이 있더라고요. 요가, 그림, 노래 교실. 그 중에서 인생회고록 쓰기 강좌가 눈에 띄었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지 정작 제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이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환경이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집에만 있으면 뭐하나 싶었죠.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했어요. 등록하고 나니 설레면서도 긴장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드디어 첫 수업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35년 동안 교단에 섰던 제가 이제는 학생이 되어 책상에 앉는다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죠.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한쪽 구석에는 유독 눈에 띄는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다른 분들과 달리 검은색 정장 차림에 꿋꿋한 자세로 앉아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참 차가워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는데도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수업이 시작되고 자기소개 시간이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강서구. 군더더기 없이 이름만 말씀하시고 앉으셨죠. 다른 분들은 다들 취미나 수강계기를 이야기했는데 그분만 유독 무뚝뚝하셨어요. 수업은 재미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며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첫 과제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써오라고 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문화센터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강아지 울음소리 같았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작은 컨테이너 건물이 있었어요. 희망 유기견 보호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문득 궁금해져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무뚝뚝했던 강서구 씨가 강아지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얀 가운을 입고 강아지의 상처를 치료하고 계셨는데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 아프지? 조금만 참자. 곧 나을 거야. 강아지를 어루만지며 다정하게 말을 거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까 강의실에서 본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강서구 씨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수업 시간에 보이는 차가운 모습과 유기견들을 돌볼 때의 다정한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의 것이라는 게 신기했죠. 다음 수업날 저는 일부러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혹시 강서구 씨가 보호소에 들릴까 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하얀 가운을 들고 보호소로 향하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뒤따라갔어요.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깜짝 놀라신 듯 돌아보시더니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네, 혹시 제가 봉사 활동을 좀 해도 될까요? 저도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늘 인내심이 필요했거든요. 동물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그분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지는 걸 봤어요. 그럼 일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저의 첫 봉사활동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죠. 사료주기, 물그릇 갈아주기, 청소하기. 강서구 씨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물은 하루에 3번은 갈아줘야 해요. 특히 여름에는 더 자주요. 이 아이는 다리를 다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져주세요. 봉사를 하면서 점점 강서구 씨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수업 시간의 무뚝뚝함과는 달리 동물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놀란 강아지가 저를 물 뻔했어요. 그때 강서구 씨가 재빨리 강아지를 진정시키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이 친구는 학대 경험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소리에 민감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해서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따뜻한 톤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런 봉사를 하신 거예요? 문득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0년 넘게 수의사로 일했어요. 동물병원도 운영했고요.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요? 네, 가족이요. 일만 하다가 아내는 떠나갔고 아들과도 멀어졌어요.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그 말씀을 하실 때의 표정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면서. 어쩌면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처음으로 강서구 씨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공한 수의사였지만 일에 파묻혀 가족을 잃은 이야기.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과 가까워지기가 두려워진 이야기. 지금은 아드님과 연락하세요?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가끔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손녀도 있다고 하네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이야기도 하고 싶어졌어요. 저도 해외에 있는 자녀들 이야기, 혼자 된 후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대화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 전후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강서구 씨의 차가워 보이는 겉모습이 사실은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였다는 것도 알게 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하루 봉사를 못 간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강서구 씨가 조심스레 건네주신 게 있었어요. 어제 오시지 않아서. 혹시 감기약이라도 드시라고. 작은 봉투에 감기약과 비타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두근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여러분, 우리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이었어요. 동네 전통시장에 반찬거리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강서구 씨를 만났어요. 평소 정장 차림이 아닌 편한 차림의 그분을 보니 왠지 새롭더라고요. 어머, 선생님. 아, 이 선생님. 처음으로 문화센터 밖에서 만나니 어색했죠.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시장 한켠에서 풍물패가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구경하고 가실래요? 강서구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봉사활동이 아닌 다른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풍물패의 신나는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다 보니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졌죠. 이 선생님, 점심은 드셨나요? 아니요, 아직인데요. 저기 시장 안쪽에 괜찮은 국수집이 있는데. 시장 구석에 작은 국수집. 오래된 듯한 간판과 달리 안은 정갈했어요. 강서구 씨가 자주 오시는 곳인지 주인분과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여기 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국수. 그릇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마치 소박한 데이트 같은 분위기랄까요. 미망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했어요. 35년간의 교직 생활, 해외로 떠난 자녀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부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꾹 참았는데 강서구 씨가 조용히 건네주신 하얀 손수건에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고 말았죠.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하다니. 아니요, 제가 미안해요.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그날 오후 우리는 시장 구경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서구 씨도 본인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죠. 30년 넘게 운영하던 동물병원 일 때문에 소원해진 가족관계. 은퇴 후에야 깨달은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유기견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처음에는 그저 제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제 삶의 이유가 되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실 때의 표정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무언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달까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문화센터 밖으로 이어졌어요. 가끔은 수업 후에 차도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제가 만든 김치를 보호소의 봉사자들과 나눠 먹자고 가져갔는데 강서구 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이곳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볼이 붉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할까? 특히 자녀들의 반응이 걱정됐죠.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함께 걸어가는데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비해온 우산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강서구 씨가 재킷을 벗어 제 머리 위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레는 마음, 두근거림, 그리고 따뜻함.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 이 감정들을. 이 선생님, 강서구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호주에서 깜짝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온다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정들, 강서구 씨와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딸 수영이가 호주에서 오던 날이었어요. 공항에 마중 나가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죠. 강서구 씨와 주고받은 문자들, 함께 찍은 사진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됐어요. 엄마, 반갑게 달려오는 딸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을 잠시 잊었어요. 3년 만의 만남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죠.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점심 드셨나요? 날도 좋은데 공원 산책이라도. 강서구 씨의 문자였죠. 그때 마침 수영이가 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분 누구세요? 문자도 자주 오네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인연, 함께하는 봉사활동, 그리고 제 마음에 싹튼 특별한 감정까지. 엄마 미쳤어요.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우리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나이든 엄마의 사랑이 창피하다고 하다니. 수영아,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 다음 날 수영이가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아들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들 수군거린대요. 민수야, 전 엄마가 창피해요. 제발 그만두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오후 문화센터에도 가지 않았어요. 강서구 씨에게 문자 하나 보내고 핸드폰도 껐죠. 죄송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며칠이 지났어요. 수영이는 계속 잔소리를 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맞나?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혼자 살아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정작 저는요, 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수영이를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영아, 엄마 말 들어봐. 엄마는 너희 아빠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없어. 하지만 이건 달라. 강 선생님은 엄마의 새로운 봄이야. 엄마, 너희들도 이제 각자의 가정이 있잖아. 엄마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처음으로 수영이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봤어요. 전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요. 상처받으실까봐. 고마워, 우리 딸. 하지만 이제 엄마를 믿어줘. 엄마도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어. 그날 밤 수영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제가 이기적이었네요. 다음 날 문화센터에 다시 나갔어요. 강서구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죠. 제가 들어서는 순간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그걸 인정받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은 특별했어요. 수영이가 호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죠. 아침부터 딸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엄마, 그 강 선생님.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가? 네. 엄마의 새로운 인연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강서구 씨께 연락을 드렸어요. 흔쾌히 승낙하시더라고요. 저녁 식사 자리.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강서구 씨의 차분한 매너와 따뜻한 대화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특히 유기견 보호소 이야기를 하실 때의 진심 어린 모습에 수영이도 감동한 것 같았어요. 강 선생님.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헤어질 때 수영이가 한 말이었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배웅을 가기 전에 수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강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의 마지막 걱정도 사라졌어요. 며칠 뒤 민수에게도 영상통화로 강서구 씨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들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을 열더라고요. 엄마,
전 이제 이해해요. 엄마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관계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문화센터에서도 보호소에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더라고요. 두 분 참 보기 좋아요.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면 좋겠어. 문화센터의 한 수강생이 해준 말이에요. 봉사활동도 계속했어요. 이제는 둘이 함께요. 강서구 씨가 진료하는 동안 저는 강아지들과 놀아주고 함께 산책도 시키고 우리만의 특별한 데이트가 된 거죠.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보호소의 지붕이 새서 강아지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 서둘러 갔더니 강서구 씨가 이미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지붕을 고치고 계셨어요. 이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괜찮아요. 이 녀석들이 더 걱정되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봄이 왔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벚꽃 구경을 갔어요. 떨어지는 꽃잎 아래서 강서구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지연 선생님, 우리 평생 함께 할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전 아직도 설레요. 저도요. 마치 20살처럼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죠. 진정한 사랑은 마음의 나이로 하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사랑.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망설이고 계신가요? 두려우신가요? 괜찮아요. 사랑에는 때가 없답니다. 우리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강서구 씨와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그 만남이 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잡으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사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행복은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이번 사랑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의 봄도 곧 찾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